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쿠팡에서 판매자 유료 멤버십 요금제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아마 판매자분들에게 이 요금제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판매자에게 혹시나 유료로 다 전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쿠팡의 독주가 굉장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서워지는 순간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얼마 전이죠. 바로 올라왔는 일면의 뉴스 기사였습니다. 쿠팡 판매자 유료 멤버십 로켓크로스 세이버라고 하는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켓크로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그 부분 잠깐 말씀을 해드리고, 아마존과 비슷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쿠팡이 이번에 셀러 정책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요금제를 쓰셔야 되는 부분, 누구가 좋은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물류 요금제들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요금제의 구조, 그리고 어떤 판매자 별로 좀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셀러로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포인트로 기억하셔야 되니까 오늘 이 내용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일단 쿠팡 물류 요금제를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반품비 무료, 보관비 무료, 모든 것들은 거의 쿠팡이 부담을 했고, 쿠팡에는 와우 멤버십이 있어서 30일 이내에는 무료로 반품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쿠팡 와우 멤버십들을 많이들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쿠팡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는 유저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이 고객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로켓크로스라는 걸 사용을 했을 때, 우리 판매자들이 이용을 처음에 했을 때 쿠팡의 로켓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물류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 해당하는 부분들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부 배송비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보관비도 딱히 많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25년도부터 반품 회수비에 부과되는 돈이 생겼고, 그리고 보관비도 30일 초과할 때마다 계속해서 과금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인 3PL로 놓고 봤을 때는 쿠팡의 이 물류비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는 해요, 사실. 근데 반품 회수비가 고객이 그냥 단순 변신 반품이어도 직접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를 할 때는 고객의 귀책이었을 때에는 고객에게 배송비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고객에게 반품의 허들을 좀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반품 교환이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고객에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마다 보니까 별론데 싶으면은 그냥 반품 교환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객의 귀책이어도 판매자는 돈을 내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 입출고에 대한 재포장비에 대해서도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공식 사이트 등등에서도 우리가 향후에 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로켓크로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판매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판매 수수료에서 부과를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 기준으로 해서 로켓크로스 수수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의 정책이 작년에 바뀌면서 판매 수수료 플러스 배송에 대한 상품의 사이즈,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가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물류비가 차등으로 부과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은 다 판매자의 가격에 따라서 좀 차등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은 이 수수료 부분이 같이 부과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크기, 우리 항상 3PL 하는 것처럼 배송비 똑같이 이 무게 크기에 따라 가지고 배송비가 다른 것과 그리고 수수료까지 부과가 되는 게 로켓크로스의 수수료인데, 이 부분에서 더해진 게 보관비를 이제는 계속해서 부과를 하는 게 바뀐 이 정책에서도 판매자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좀 많았었어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갑자기 바뀐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입고를 할 때 입고하는 양을 딱 30일 이내에 판매할 수 있는 양만 넣고 재고가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추가 입고하고 이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보관비가 들어가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반출비나 재입고비, 반품 회수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이죠. 왜냐하면 고객이 귀책이 아닌 판매자의 귀책이 아닌 고객의 귀책인데도 우리가 이걸 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20개씩만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책입니다. 이것도 언제 바뀔지 사실은 몰라요.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주는 요금제가 이번에 나온 게 로켓그로스 세이버라고 하는 요금제입니다. 일단 로켓그로스 세이버라고 하는 요금제는요. 월 99,000원의 정액제로 운영이 되고요. 반품비 면제, 이길 정산, 최대 500만 원까지. 그래서 정산을 조금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반품비를 면제를 해준다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품 교환이 많은 카테고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요금제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첫 달에는요. 이 광고비로 99,000원을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첫 달은 이용료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품을 보관하는 것도 아까 보셨던 거지만 보관이 기본적으로는 30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60일까지 해주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조금 긴 경우에, 이 회전율이 낮은 경우에 제품 카테고리인 경우에는 조금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셀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메리트들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금제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많이 판매를 했을 때, 그리고 어떤 특정 카테고리였을 때 반품도 많이 돌아올 거고 많이 팔렸으니까 반품률도 비례해가지고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넣어야 한 번 움직이는 물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품도 많이 넣는 셀러가 이 보관 기간들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초기 셀러는 아무래도 아직 쿠팡 그로스, 로켓 그로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는 중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쿠팡의 전략 방향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요. 왜 요 요금제를 도입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존에서 예시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요. FBA라고 하는 물류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의 물류에다가 물건을 넣어놓고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 FBA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셀링을 하려고 하면 판매하는 나라들별로 멤버십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요금제처럼 아마 쿠팡에서 팔려고 한다? 그리고 로켓크로스 딱지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돈 내 라고 하는 과금 체제로 도입될 가능성을 저는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셀러 입장에서는 요금제도 사용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더 쿠팡 로켓그로스에서 열심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나 한 달을 내면서 판매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사 브랜드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 로켓 배송 상품도 있잖아요.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 PB 상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쿠팡이 상품을 사가고 매입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요소다. 지금은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의무화할 가능성의 첫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매자들한테 회원비를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플랫폼은 역대 중에 어떤 오픈마켓에서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 일단 판매자들을 락인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이 요금제를 또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쿠팡 와우 회원 멤버십 우리 못 끊잖아요. 왜냐하면 뭐 너무 편하니까 못 끊죠. 그러면서 고객이 계속해서 보유가 되고 있고 한 달에 4조가 매출이 나는 플랫폼입니다. 쿠팡이라는 게 20조에 한 달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중에서 4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쿠팡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띄엄띄엄 볼 수 없잖아요. 쿠팡에서 팔아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판매자 분들에게 과금을 하는 이런 거를 판매자들의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계속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지금 이런 전략을 짰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판매자들에게 향한 과금의 서막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그냥 저희 뇌피셜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FBA처럼 물류를 위임한 대가로 수수료를 계속해서 받아갈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쿠팡이 올해 기조가 전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70% 로켓그로스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내세웠잖아요. 그런 만큼 로켓그로스를 이용하는 판매자가 늘어나는 만큼 쿠팡에 종속되는 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로켓그로스를 이용을 한다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쿠팡에서 판매한다면 돈을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뇌피셜을 조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은 쿠팡 로켓그로스가 일반 3PL 그리고 네이버 풀필먼트 NFA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쿠팡 로켓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FBA처럼 상품을 이 아마존 FBA 넣어 놓으면 아마존에서는 다른 쇼핑몰에서 판매가 됐을 때도 거기에서 출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쿠팡은 그렇게 출고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쿠팡이 그러한 역할까지 다 가져가면서 판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쿠팡 로켓그로스 무조건 판매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들고요. 향후의 시스템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선택형 요금제로 해서 로켓 그로스 세이버라고 하는 것으로 반품을 많이 받는 판매자들에게 지원해주고, 그리고 배송에 대한 리드타임이 긴 판매자들 위해서 합리적인 요금제를 내놓아서 사용하는 것처럼 유도를 하지만 결국은 모든 셀러들 대상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우리 셀러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마진율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제품 같은 경우 로켓그로스에서 조금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이런 요금제가 도입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역시 스마트 스토어 같은 다른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들도 병행을 해가지고 좀 판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이번에 수수료를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도착 보장을 쓰지 않으면 사실 상위 노출되기 요즘에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가 좀 잘 따라와 줬으면은 빨리 이를 발빠르게 쿠팡에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쿠팡이 매출이 잘 나가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구조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해서 정산 좀 타이트하게 좀 보시고요. 광고비, 반품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한번 해서 보십시오. 쿠팡은 아무래도 정산서를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페이지가 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한번 잘 체크를 해나가시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쿠팡 로켓그로스, 쿠팡 윙 판매자 대상으로 해서 정산이 얼마만큼 되고 있고 돈을 얼마만큼 실제로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주는 시스템이 발전하면 좋겠다. 아웃소싱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발전되지 않은 것들이 조금 있네요. 로켓크로스의 의존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이버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의존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세이버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일부 반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회전율에 대해서 걱정스럽지 않은 제품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반품률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세이버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당 회수비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은 정확한 연산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넣어놔 봤습니다. 네, 그리고 완구셀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완구셀러잖아요. 그래서 완구셀러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좀 받쳐주게 되고 단가가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정산일을 조금 더 당길 수가 있는 게 세이버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자금적인 부분에서 좋을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즌성 상품 같은 경우는 보관 일수를 어느 정도는 좀 오래 보관하면서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한 번에 물류비를 절감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60일의 물류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무료인 이 세이버 요금제가 괜찮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해서 보자면 기존의 로켓크로스는 반품 회수비 20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더 이상이 되면은 판매자가 부담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이버에 가입하면 무료다. 이런 거. 그리고 보관비 같은 경우에도 30일 이후에 로켓크로스 기본적인 거는 발생이 되지만 세이버에 가입하면은 60일까지 무료. 그리고 정산이 좋죠. 이길 정산 90%가 돼서 최대 500만 원까지 되니까 자금적인 부분이 우리가 되게 쿠팡 같은 경우에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보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99,000원 지급해주기 때문에 첫 달은 한번 이용을 해볼 때 광고비까지 한번 소비해보면은 그 정도는 이득은 있겠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세이버 요금제 가입하면 좋은지 한번 여러분 댓글에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다나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